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고 이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 만세입니다. 다 가르쳐줬습니다. 평균 분사, 표준 편차군요. 주어졌을 때 n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항분포 돼 있을 때 평균을 구하겠다. NP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계산 결과 20 가르쳐줬습니다. 분산 계산이 NPQ가 되겠습니다. 근데 계산 결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니까 16 이렇게 쓰면 되죠. 자, NP 이곳에다가 20을 대입하니까 Q는 나누기 들어가면 되죠. 20분의 16 됐습니까? 5, 4, 20, 5, 5, 4, 20, 4, 4, 16 이렇게 돼야 되는군요. 됐습니다. 자, Q 값이 나와 있으면 P 값이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5분의 1 이렇게 처리된다는 뜻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NP 부분에 있으니까 5분의 1 N 이퀄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N은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 이렇게 됩니까? N 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100을 구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항분포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 분산 구해가는 이 식만 처리하게 되면 문제의 상당 부분을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물론 이제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 몇 개는 좀 안 되겠지만,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기억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학습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신 거죠? 자, 1번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분산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변수 변환 녀석들의 평균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변수 변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expectation ax 플러스 b 변수 변환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10a 플러스 b 이 계산 결과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관계식을 곧바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 되겠고요. 분산하는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대로 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분산이 또 8이라고 나왔으니까 적용해주면 8a제곱은 이퀄 계산한 결과 2. 그러면 a제곱은 4분의 1이 되니까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양수 ab이다. 됐습니까? a 값을 대입을 하는 순간 5가 처리되니까 b 값은 그럼 2 이렇게 되겠습니까? 금방 다 구했는데요.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은 2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게 해주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에서는 역시 핵심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변수 변환 이 식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2번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부해야 될 기본 항목 역시 앞쪽 부분이니까 기본 항목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재미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이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다가 a 더하기 2a니까 3a 이렇게 주면 되겠죠. 확률의 총합은 1 돼야 되겠습니다. 3a 값이 2분의 1이 되겠다. a 값은 그러면 6분의 1 해서 a 값은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럼 6분의 1을 써야죠. 여기다. 이게 6분의 1이고, 그럼 이게 이제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기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기대값, 평균이다. 열심히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0은 쓸 필요 없고 또 4분의 1. 이것도 지워지는데. 그럼 여기가 6분의 2 곱하기 해서 4 처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지워졌으니까 여기서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이거 3분의 2 있으면 되나요? 그럼 6분의 4 놔야 됩니까? 3분의 2 되니까. 자, 나중에 좀 더하기를 하라 됐습니다. a 더하기 expectation x다. 6분의 1에다가 그냥 6분의 4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분하면 더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계산했더니 이제 6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6분의 5 나왔습니다. 자, 확률 분포 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 되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네요. 자,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이런 부분들 처리해야 되는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기대값을 구해달라. 기대값은 기대값 구해가는 형태가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x i p i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문제 정의된 부분에서 자, 확률 변수하고 확률들을 열심히 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이제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게 되면
합을 하게 되면 기대값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확률 분포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알고 평균 분산 구하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되는 거니까 그 학습이 됐는지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잘 이해하셨죠? 3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 만세입니다. 만세.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구해달라. 아하, 아까도 나왔던 이제 변수 변환이 또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36 바리언스 x 처리가 됐죠.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어떻게 구합니까? npq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13분의 2, 3분의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 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 12 이렇게 나왔으니까 80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80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초반은 역시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나오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론들 확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11233. 여기 겹치는 숫자가 있는 거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군요. 각각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나오는 공에 적힌 두 수의 합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요 확률을 구해달라. 뭐 요거 인수분해부터 미리 해놓아야 되겠습니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 4, 8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부동식 분자 형태가 됐습니다. x는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처리해 놨습니다. 자,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으쌰, x, p, x는 x 쓰면 되겠고, 자, 확률 변수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두 수의 합이니까 제일 작으면 2부터 제일 크면 3, 3에 6까지 생기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3, 4, 5 전부 다 생기는 겁니까? 많은 부분들이 생기는군요. 자, 근데 2부터 4까지 여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5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니까 요거 가지수는 10가지 10분의가 되겠고요. 2는 뭐 한 가지가 되겠고, 자, 3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1, 2 이렇게 나올 때 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는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겠습니까? 4는 뭐 1, 3 해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1 나오는 가지수 2가지, 3 나오는 가지수가 되니까 요 가지수가 4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5, 6은 문제에서 이제 필요가 없는데 뭐 굳이 구하자면은 5가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되겠죠? 2, 3 이런 형태니까 2가지가 되겠고, 6은 뭐 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확률은 이제 요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0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10분의 7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확률 10분의 7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평이합니다. 자, 조금 낯가림이 있을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왜 먼저 처리했는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 부등식 풀어서 범위 구해서 무엇을 구하라 좀 확인해 둬야 되겠고요. 2부터 4까지일 때의 확률. 근데 확률 변수가 2, 3, 4 요때 물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 때도 뭐 굳이 5, 6 부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실전 문제 시험 장소에서는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5, 6까지 좀 한번 알아본 거죠. 자, 큰 틀에서 이제 표 만들어가는 그 절차에 대한 거니까 좀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끊임없이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를 연습하는 거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 연습 좀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연속 밀도 함수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넓이가 확률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범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다뤄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0, 1 축까지 또 잡을까요? 자, 1 대입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 2k가 열심히 나오겠죠. 됐습니까? 2, 3을 대입하게 되면 0이라는 거 돼 있고 1 대입하니까 2k. 그렇죠. 다 연결돼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넓이의 총합은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의 밑변 높이 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1 됐습니까? 3k가 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k 값 구해가는데 뭐 3분의 1 체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뭐 넓이는 확률이다.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고,
이게 지금 함수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뭐 직선들이니까 뭐 0일 때 0이고 1일 때 2k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1일 때 2k에 3일 때 이렇게 잡고 연결해서 삼각형. 근데 확률의 총합이 넓이 총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1이다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 이 정도는 뭐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뭐 가볍지 않습니까? 잘 하실 수 있으라 좀 믿겠습니다. 이 정도 되셨죠? 자, 잘 처리하고 진짜 믿으면서 자 6번 문제는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약수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때 기대값을 구해달라.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기. 이제 레벨이 조금 높아지는 건가요? 자, 1은 약수의 개수가 당연히 1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 3, 4 말고 5. 자, 얘네들은 소수니까 1과 자체는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는요. 1, 2, 4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은요. 1, 6, 2, 3은 6 이렇게 네 개가 되겠군요. 자,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야죠.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네 개도 있겠다. 변수 됐습니까? 자, 확률은요. 6분의 여기는 한 개고 자, 두 개짜리는 세 개고 세 개짜리는 한 개고 네 개짜리도 한 개 이렇게 처리되나요? 표가 만들어졌습니다. x, p, x는 이꼴 x 쭉 합해주면 1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기대값을 구해달라. 기대값을 구해달라. 열심히 우리가 이제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해주면 되죠. 6분의 1, 1 됐고 2, 3은 6, 3, 4 또 처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을 좀 해달라. 6분의 얼마인가요? 이게 7에다가 7이니까 14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약분이 한번 되겠죠? 3분의 7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분의 7 됐습니까? 자, 평균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려면 우선적으로요 이 확률 분포표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약수의 개수니까 약수의 개수들을 조사한 거죠. 1, 2, 3, 4 이렇게 5, 4 이렇게 약수의 개수들을 조사해서 전체적인 개수 6분의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다 구해진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대값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뭐 x, i, p, i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시그마 이렇게 하는 거죠. 확률하고 확률 변수를 열심히 곱하기 해서 쫙 다 더하기. 됐습니까?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 잘 풀이라 믿으면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확실히 가르쳐줬군요. 이런 것을 만족시킬 때 이것에 주어진 것을 표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 정규 분포요. 메모 자체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더 확실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평균이 60이다. 아, 공부할 때 이곳에 평균하고 분산수는 이 항목은 알아야죠. 항목은 이 항목은 좀 중요한 겁니다. 자, 평균이 60이다. 됐습니까? 자, 뭐 표준 편차는 뭐 차차 가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 30부터 어디까지요? 75까지. 자, 여기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 이런 이제 개념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표준화식입니다. 시그마 분의 x-m. 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알면 되죠. 자,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겠고, 이 x라는 변수에 이제 30도 들어가야 되겠고, 75도 들어가야겠고, 산수 두 번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썼습니다. 자, 빼기 6, 평균 6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z값이 이제 값이 두 개 계산되겠죠. 그 계산한 부분들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표준 정규 분포를 하게 되면 이제 표준 정규는 평균이 0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30 계산하면 마이너스 30에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75는 15 그러니까 또 뭐가 되겠습니까? 1.5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정규 분포표에서 구해야 될 것은 항상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수 쪽 부분 되는데 음수 쪽은요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 3 해준 부분 여기가 있겠고 1.5였나요? 1.5 부분도 여기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4987하고 0.4987 나온 그 부분하고 0.4332 0.4332 이거 계산 결과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합해야 되겠죠? 자, 합을 하면 9, 1 여기가 또 3, 9 이렇게 되겠습니까? 0.9319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점검해 볼까요? 자, 정규 분포다.
자, 기호 이렇게 쓰는 거니까 무엇을 쓰는지를 알아야 이곳에 60, 그 다음에 10제곱 이렇게 된 것이 무슨 내용인지 좀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해서 나중에 그림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고 이제 좀 처리해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당분간 이론들이 완벽하게질 때까지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나중에 좀 완벽하면 그림 자체 필요 없고 곧바로 계산도 들어가죠. 자, 표준화식. 진짜 중요한 겁니다. 표준화식. 정규분포는 그 복잡한 함수식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시켜서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 두 가지 항목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풀이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한 부분에서 지금 제가 체킹해 준 부분들 복습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9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과 제곱의 평균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EX 변수 변화된 거네요. 분산의 최대값, 즉 분산 EX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 이제 요거 제곱하니까 4배의 분산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분산식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분산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이 형태의 값에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요걸 적용해서 4배에 문제 이제 값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곱의 평균 나와 있습니다. 2a 플러스 3 처리되면 되겠고 평균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기 a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결국은 a에 대한 2차식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차식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이차함수 그리고요. 꼭지점의 a좌표는 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니까 a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럼 1을 이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다. 4배에 1을 대입하니까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니까, 자, 여기가 또 4가 되나요? 그럼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는데 16이 있죠 보기에. 자, 16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또 그렇다면은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자, 변수 변환하는 요소가 좀 살짝 한번 가미가 되어 있는데 더욱더 이 식에 대입하려면 분산 구해가는 이 식 자체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결합시켜서 우리가 이제 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A에 대한 2차식 풀이 진행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설명 좀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광교 고등학교겠죠. 5명의 학생, 5명 중에 1명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도서관을 방문한다. 와,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학생 중에서 이건 이제 5명이 1명거리라는 얘기는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제공해 준 거겠죠. 자, 100명을 선택해서 봤습니다. 조사하고 똑같은 일을 막 열심히 조사합니다. 이거 이항분포라는 얘기입니다. 100명 5분의 1로 도서관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방문하는 학생 수가 근데 이제 K명 이상일 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이 이렇게 됐다. 와, 이거 무슨 얘기죠? 근데요, 시행의 수가 많아졌을 때, 야, 이걸 이항분포에서 독립시행의 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시 평균을 구해서 정규분포를 하라는 얘기죠. 자, NP 계산하니까 20 됐습니까? 우리가 평균은 100 곱하기 5분의 1 해서 20 구한 거였고, 자, 분산은 이곳에다가 다시 5분의 4를 또 더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 이렇게 되니까 4제곱해서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참 무슨 얘기냐면요, 일반적으로는 한 20명쯤 이렇게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메모를 하면 되겠죠. K명 이상 1 확률이 구했더니 0.93이더라. 0.93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K명 이상 이렇게 했을 때 0.93 이렇게 이쪽에 됐죠. 그럼 절반이 이제 0.5니까 이쪽이 0.93이니까 0.43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43에 해당하는 걸 표를 가서 찾으니까 이제 1.5고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식이죠. 시그마 할 때 이제 이렇게 4분의 들어가면 되겠고, 됐습니까? K 마이너스 평균이 20이었으니까 20.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이게 0을 중심으로 이쪽 값 형태에서 이렇게 넓이가 돼야 되니까 이 1.5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K라는 것은 그러면 20 빼기 4, 5, 20에다가 그러면 6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4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4명 이상이었을 확률 이렇게 된 거죠. 처리됐습니까? 자,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살짝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살짝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명에 1명 꼴인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겠다? 100명을 이상으로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항분포라는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요 K명 이상일 확률을 구했더니 0.93이더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뭐 컨비네이션에서 뭐 100 컨비네이션 뭐 예중에서 뭐 K명에서 뭐 5분의 1에 K 제곱에 뭐 그런데 이게 명수를 모르니까 이거 이상인 명수를 전부 다 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계산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정규분포로 고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평균 분산들을 구해서 정규분포식으로 고쳐 써놨고요. 그리고 의미 파악해서 K 이상일 확률. 자, 이제 이게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뜻 파악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화식해서 연결시켜서 구해가는 부분이 이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좀 어느 정도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서 확실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약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10번 마치겠습니다. 1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 다시 넣겠다. 똑같은 일을 계속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0번 반복한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시행이죠. 근데 확률 변수라고 했다.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30번 하겠다. 됐습니까? 자, 흰 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흰 공 나와야 되겠습니다. 고운 개수가 K 플러스 3이 되겠고 흰 공은 K가 있으니까 확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값이 이렇다. 그럼 기대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NP K 플러스 3분의 K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20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소거가 될 거니까 자, 3K는 2K 플러스 6 처리가 되겠다. 그러면 K 값이 6이 되겠다. 이런 얘기해서 K 값을 좀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잘 구했는데 끝났으면 좋으련만. 와, 이런 걸 해야 되네요. 자, 그러면 30번 시행해서 2번 나와라. 와, 확률이 어떻게 되죠? K를 대입하니까 9분의 6이 되겠습니다. 9분의 6은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는 거죠. P 값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의 2가 2번 나와라. 그럼 3분의 1이 28번 나와라. 이런 얘기 되겠고요. 와, 분의 30번 중에서 3번 나와라. 3분의 2가 3번 나와라. 그러면 아닌 것은 27번 나와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약분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30 컨비네이션 2를 쓰고요.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 하나 남을 것 같고 여기는 30 컨비네이션 3 쓰고요. 여기는 얼마가 남습니까? 20 여기 이제 3분의 2가 하나 남는 거죠. 여긴 약분되니까 약분돼서 여기가 하나 남고 여긴 약분돼서 여기가 하나 남고 됐죠. 자, 이제 이 산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약분돼서 분자에 2만 쓰면 되나요? 분자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30 이제 2로 또 나누게 해야 되는 거니까 15 곱하기 29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또 30, 29, 28인데 6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쓰면 6이 5 쓰면 되겠습니다. 6, 5, 30, 29,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 29가 이렇게 지워지네요. 5가 또 지워집니다. 그럼 3 남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을 잘 이용하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3분의 56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죠.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을 이게 산수를 이게 상대적인 걸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약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 산수로 들어가게 되면 좀 복잡한다는 건 아시죠? 자, 현명한 산수 좀 참고를 해가면서 좀 보시면서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좀 되짚어 보게 되면 자, 꺼내서 확인하고 다 좋은데 이런 시행을 반복한다. 이게 아주 반복한다는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빨리 독립시행이다. 그런데 이제 확률 변수 이렇게 됐으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라고 이제 체킹해 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럼 시행 횟수, 그 다음에 여기다 P 이렇게 쓰는 거게 되겠습니다. 흰공 나온다. 그랬으니까 흰공 나올 확률을 좀 잘 적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잘 생각해보면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이제 산수하는 거니까. 기대값 NP다. 이게 구해가는 거니까 계산해서 K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됐던 얘기는 이제 결국 독립시행으로 갔습니다. 30번 중에서 2번 나와야 되겠다. 30번 중에서 3번 나와야 되겠다. 와우. 미수식 이제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주 교묘하게 있는데 다 약분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비네이션 계산도 필요한 부분들, 이 이제 곱하기를 실제 숫자로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상대적 비교해서 약분해서 쉽게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좀 참고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는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살짝 복잡해져서 우리가 좀 당황할 요소들이 좀 몇 군데 보이는데 침착하게 여러분들 산수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또 믿겠습니다. 잘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뭐 연산 연습이니까 잘 하셨겠죠? 자, 11번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 가르쳐줬고 표준 편차 가르쳐줬습니다. 다 문자로 되어 있지만 뭐 같은 문자니까 문자 종류를 좀 줄인 겁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2분의 9보다 작은 확률.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자, 살짝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m인데, 자, 확률 자체가 0.977이니까 좀 큰 숫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9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보다 작을 확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좀 표시가 되죠. 뭐 이 절반 부분은 우리가 이제 0.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977이 0.5 빼게 되면 여기가 0.477이 되나요? 이 정도 확률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표를 보니까 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2분의 m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m 가면 되겠고요. 2분의 9에서 m을 뺀 요게 이제 z값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정규분포 이거 안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넓이 된다는 개념이니까 그럼 이 값이 2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9 마이너스 m 처리한 것이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또 곱하기 해주니까 m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m이 2분의 9다 이렇게 돼 있을까? m 값은 4분의 9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가요? m의 값을 구해달라. m 값 그럼 4분의 9죠. 됐습니까? 자, 뭐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들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어서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기본 개념 2분의 9보다 작을 이 확률이다 이런 개념 설정해가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하고 좀 이렇게 매치업 시켜서 굳이 표준화 시키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자, 477이 그리고 표를 보니까 그때 표준화 시켰을 때 이 z값이 2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면사는 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됐고, 오, 이건 말씀드려야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시그마 분의 x-m 이거 계산한 거 대입한 거죠. 이 표준화식 모르면 정규분포는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존재치 않습니다.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될 항목이니까 그 부분은 거듭 강조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잊지 말고 표준화식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풀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드론 회사에서 생산한 드론이 불량품일 확률은 2%의 불량률이 있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2,500개의 드론 중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 이항분포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500 됐습니까? 불량품이다. 100분의 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요 시행 횟수가 이렇게 엄청 크게 되면 얘는 무엇을 이루겠다? 정규분포를 이루겠다.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NP가 기대값이니까 우리가 NP 구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가 싹싹 지워지면서 그러면 5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50 나왔죠. 자, 그 분산은 N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50에다가 100분의 98을 또 이렇게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2겠고 또 약분하니까 49, 즉 7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50개 정도의 불량품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A보다 크고 그 불량품 개수가 A보다 크고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4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64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확률이 제법 큰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좀 작은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확률을 열심히 구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7분의 A도 들어가야 되겠고 64도 들어가야 되겠고 빼기 50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온 값들을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 표시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64 해주면 여기가 이제 14니까 여기 하나는 또 A-50 그대로 처리해야 되겠고 이거 이제 7로 나누는 거니까 이 부분 이제 0을 중심에서 보면 2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1대2 확률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477이가 됩니다. 여기 확률이 0.477이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합한 이 확률이 얼마가 됐습니까? 0.8154. 0.8154. 0.477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가 되겠고, 이쪽에다가 3에다가 또 8 되나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3 되겠고, 여기가 또 얼마입니까? 7에서 4 빼니까 이렇게 되니까 338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산수 일순하죠? 2, 477이 잘못됐나요? 그러면 8185래. 8185 숫자를 잘못 썼습니다. 이런 8185. 그러니까 뭐 계산 미스가 계속 나오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3이 되겠고 1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4가 되나요? 여기 아이고래 0.3413 됐죠? 0.3413 매첩이 되죠. 그럼 1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이 아니고요. 음수 쪽에서 마이너스 1이 돼서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7분의 a-50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은 50에서 빼기 7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43 이렇게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숫자를 한번 좀 살짝 좀 잘못 써가지고 이 산수미 쓰나면 안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긴장을 해야죠. 다행히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금방 확인했죠. 자, 들어오는 다시 보겠습니다. 불량률이다. 됐습니까? 그런 거를 2500개를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이항분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는 생각. 불량일 때 확률 자체가 이제 요쪽 거를 이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큰 거니까 정규분포를 따른 거니까 정규분포로 만들어야 되겠고, 만들어 놓는 순간 일반적으로 평균 50개를 기준으로 나오겠다라는 뜻인데 A보다 크고 64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A 값을 이쪽에 놓은 이유는 아까 이쪽에 나와있던 8185 이 숫자가 이제 큰 걸 보고 이제 확인한 거죠. 표준화시켜서 한쪽 부분이 계산돼서 2를 표시해서 이쪽에 있는 확률이 0.477이라고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가 되겠고요. 이 8185 이 숫자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3413이 더 추가돼야 되겠다. 좌측 부분에 3413이 추가돼야 되겠다. 표를 보고 마이너스를 찾아서 A 값을 확인해 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길어지는 형태의 문제 유형인데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없죠. 정규분포에서 모양 잡아서, 자, 이제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모양 잡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 가는 이 과정도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살짝 가미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복습 좀 잘 해서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실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광교고 확통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4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 알겠습니다. 동전을 100번 던진 후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자, 앞면 몇 번 나왔을까요? 뒷면은 몇 번 나왔을까요? A, B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는 시행을 100번 한다는 얘기는 100번 하겠습니다. 됐죠? 자, 앞면 나오면 4점을 얻으니까 점수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뒷면 나오면 점수를 잃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근데요, 190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일단 190점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위쪽에 2배 해서 6A 처리해주면 2배니까 200에 39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A는 그러면 66은 36 해주니까 30이 남나요? 그럼 5, 6, 30, 65회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65 이상 나오면 되겠죠? 점수가 190 이상이니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동전을 많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죠? 이항분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면, 뒷면, 자, 이렇게 됐죠? 기대값, 뭐 곱하기 하는 거니까 50이면 되겠고요. 분산요, 이곳에 2분의 1번 더 곱하니까 25 처리되겠습니다. 즉,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 50에 표준편차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전을 100번을 던지게 되면 50번 정도 앞면이 나오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아까로 봤을 때 이제 동전 앞면이 65번 이상 나올 이 확률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점수가 얼마가 되겠다? 190
60점 이상. 됐습니까? 이상 나오려니까 플러스 얻는 점수를 가야 되는 거니까 65보다 더 많아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준화 5분의 65-50 처리해주면 되니까 표준화 해주면 z값이 3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3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3일 때의 값은 4987, 이곳의 값이 0.4987 돼 있다면 이 확률은 0.5에서 빼야 되죠. 좀 채우는 거니까 뭐 0.0013 이 정도 됩니까? 0013 이렇게 돼서 답을 구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살짝 좀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정규분포에서 상당히 난이도 높다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곧바로 확률 구해가는 게 아니고 좀 뭔가를 좀 조사를 해야 되죠. 자, 막 그런 부분이 이제 살짝 가미된 건데, 자, 다른 단원의 뭐 경우수에서 어려운 거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훨씬 쉽다는 거 느끼셨겠죠. 그럼 복습만 좀 잘하면 되겠습니다. 동전 던지기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점수 얻고 잃고 100번을 던지는데 190점 나와야 된다. 어떤 상황일 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앞뒷면 나온 횟수를 AB라고 했으면 100회씩이면 합하면 되겠고, 얻은 점수 잃은 점수에서 190 해서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 풀어서 앞면 나온 개수를 열심히 구했습니다. 지금 점수가 19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앞면 나오면 플러스 점수를 얻는 거니까 이것보다 좀 커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앞면 나온 횟수를 구했습니다. 자, 근데 동전을 열심히 던지는 거, 여러 번 던지는 거, 그럼 이항분포라는 거고요. 확률도 알겠고요. 그래서 평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면 나온 횟수가 이제 정규분포가 되겠다. 이 부분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5번 나온 거랑 연결시킨 거죠. 두 개를 결합시켜서. 자, 그래서 최종 이 그림에 대해서 지금 메모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곧바로 나오지 않고 중간에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풀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 됐습니까? 많이 문제가 그럴싸해졌다라는 건데, 못할 정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번에 이쪽 정규분포 파트는 여러분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조금만 공부하면 거의 만점 가까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살짝 어려웠던 그 파트 부분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14번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XY가 정규분포를 다루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됐죠? 자, 근데 확률별도함수 FG가 주어져 있고요. 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36보다 작은 것을 구해달라. 돼 있는데 좀 어려운 건가요? 뭐 어려울 수 있겠죠.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평균이 10이니까 자, 평균이 10이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됐죠? 근데 10보다 작을 확률? 그럼 이거 절반 0.5인데. 자, 저쪽은 평균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M 표시하겠습니다. 근데요, 25보다 클 확률이, 네? 0.5보다도 확률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25라는 숫자가 이거보다 0.5를 포함해서 더 많아지게 이렇게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뜻을 또 가서 좀 확인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얼마라고 되죠? 15? 그러면 이렇게 10대 했을 때 15 이 위치 됐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M 나와 있는데 25 이렇게 될 때 함수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높이가 좀 같아야 되겠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준 편차가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그래프 모양하고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제가 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은 높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자, 원래는 뭐 표준 편차가 달라도 높이는 뭐 같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그래프 모양에서 똑같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이 차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 차이 나면 여기 또 5 차이 나야 되니까 이게 평균이 30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36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된 겁니다. 평균이 30인데 36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된 것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표준화식
표준 편차가 4라는 것이 확인됐죠? 자, 그럼 됐습니다. 4분의 36-30 이렇게 처리되니까 6이니까 2분의 3에서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시킨 식을 가서 보게 되면 1.5보다 작을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 가서 열심히 1.5에 4, 3, 3, 2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곳에다가 0.5를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0.5 더하기 해주면 9332가 됩니까? 9332에서 처리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가미돼 있어서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균 12 부분을 확실하게 알았고 이거니까 0.5라는 겁니다. m이라서 모르는데 25보다 클 확률이 0.5보다 커야 되니까 이 25라는 것이 m보다는 좀 작은 쪽에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가야 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이할 때는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표준 편차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온 함수 값이니까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겠다. 그럼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이 차이가 지금 5가 돼 있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쪽도 차이가 5가 돼 있게. 근데 이제 m 값이 25라는 것이 m보다 작은 쪽이었으니까 m이 이제 6보다 큰 쪽이면서 5 차이 나니까 m이 30이라는 걸 제공해 줬죠. 아주 중요한 정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알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문제에서 36보다 작을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러운 연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게 이제 뭐 이쪽 정규분포에서 하이 레벨이라는 건데 뭐 이 정도 급이니까 그냥 공부를 조금 하면 될 수 있다는 것도 느꼈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학습 잘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좀 자신감을 갖고 도전 정신을 갖고 해서 좀 잘 슬기롭게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마칩니다. 1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학생들의 수학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 주어져 있습니다. 정규분포 따른답니다. 메모 좀 한번 해볼까요? 65에 표준 편차가 10이다. 알겠습니다. 상위 4%몇 점인지는 모르지만 4%라는 이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4%면 1등급 맞아요. 됐습니다. 동점자가 없다고 했을 때 받기 위해서는 최저 점수 이 점수 몇 점이냐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표준화 시켜 가야 되는 거죠. 뭐 10분의 k-65에서 이제 z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렇게 갔을 때 이쪽 확률, 이 확률 자체가 4%니까 0.04가 되라. 그럼 이쪽이 0. 그럼 얼마니까 46 이렇게 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z값을 찾아야 되는데 표가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 가르쳐줬습니다. 이쪽이 1.7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k는 그러면 65에다가 더하기 10을 또 가서 곱하기 할 거니까 17.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82.5가 되나요? 82.5? 자, 됐습니다. 됐습니까? 82.5만 받아도 1등급이 되는군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를만 조금 하면 됩니다. 평균 가르쳐주고 상위 이제 거꾸로 이제 여기 확률을 가르쳐준 상태에서 풀어라. 이때 이 값을 모른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표준화 시킨 식 다시 표준화된 거. 그러니까 이 관계를 살펴가는 건데 미지수가 이제 어느 쪽에 있느냐. 정상적이라면 숫자 다 가르쳐주고 이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확률 가르쳐주고 거꾸로 K값 찾아라 이런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때 주어진 식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역시 정규분포 모양을 그려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있는데요. 평균에서부터 9만큼 떨어진 m 플러스 9만큼 떨어진 여기 확률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m에서 마이너스 9 그럼 사실 여기하고 여기가 넓이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여기도 작다 이런 넓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넓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p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p 빼기. 자, 그러면 이쪽 넓이는 어떻게 되죠? 0.5에서 빼기 p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2p-0.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0.366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2p는
0.8664가 되겠고, 그럼 P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즉 확률이 0.3, 그래. 어이구, 마음이 급해서 4332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332가 뭔가 보이시죠? 됐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죠. 시그마 분의,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죠? m 플러스 9 마이너스 m, 이거 처리해야 되죠. 자, 열심히 해서 확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z값이 1.5가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거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9 한 결과가 2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 뭐 계산 또 보여줘야 되나요? 시그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 곱하기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 6, 9에서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재미난 표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미난 건가요? 자, m에서 m 플러스 9 요렇게 해서 여기 열심히 이제 색칠해가지고 확률을 쫙 구해가는 건데, 그 다음 표현입니다. 이게 자, m 마이너스 9. 그럴 때 이제 m에서부터 9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이 대칭 구조에서 여기 넓이가 똑같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쪽 넓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수식 형태로 가게 되면 여기를 이제 몰라서 P라고 처리했고요. 자, 이렇게 처리해서 아름다운 식, 이 제일 중요한 수식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이 관계에서 P를 찾고, 그렇게 되면 이제 표준 정도 갔을 때 Z 값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항목이 되겠고요. 그럼 표준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이런 이론이 되려면 맨 처음에 뜻 파악해 가는 부분들이 학습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뜻 파악하는 부분 거듭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고 평균이 3이다. 표준 편차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연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 a 더하기 b 해주면 4분의 3 나올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제 평균을 열심히 구해야죠. a 열심히 또 곱하기 해서 더해야 되니까 3b 됐고 4분의 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3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정리요. 3b 그러면 4분의 12에서 빼니까 7 되나요? 자, 이렇게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2시까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되겠네요. 뚜비 그럼 4 이렇게 나오나요? 뚜비뚜바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자, B값 2분의 1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B값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 센스 있게 4분의 2로 쓰게 되면 이제 4분의 1 이렇게 처리하는 게 센스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럼 먼저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또 제곱의 평균을 또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4분의 열심히 제곱해서 곱하기 해주니까 1이 되겠고, 여기는 제곱하니까 9, 18 되겠고, 제곱하니까 25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18에다가 26을 더하게 해주니까 얼마입니까? 오호, 44가 되나요? 그러면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산이 거의 구해져 가겠습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거듭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1 빼기 아까 얼마로 주어져 있었죠? 3으로 주어져 있었죠? 자, 해서 이제 9 그렇게 처리되니까 얼마? 2 되겠습니까? 이때 표준 편차 다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표준 편차는 그럼 얼마로 답하면 되겠습니까? 루트 2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점검을 해보더라도 큰 틀은 별거 없습니다.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곳에서 만든 식, 그 다음 문제에 나온 이 식은 문제에서 평균에서 나온 식.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풀어서 AB값 찾아서 표의 미지수 좀 처리해 준 거고요. 약분 안 하고 4로 해서 하는 게 좀 센스 있는 거죠. 그 다음 산수 생각해서 한 겁니다. 분산 구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마저 집어넣어서 분산을 구했고요. 최종적으로 표준 편차니까 이곳에 루트 씌워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자, 거듭 또 말씀드리는데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에서. 됐습니까? 자, 확실하게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0부터 4까지 정의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k값과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넓이의 총합이 반갑습니다. 넓이가 이퀄 확률이다 라는 개념이죠.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이 총합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자, 이쪽 넓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K 되겠고 더하기 이쪽 넓이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K. 그럼 K군요. 그럼 3K 나왔는데 이게 1이다. K 값은 그러면 3분의 1 가볍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선 또 2부터 3까지 3 요 중간에 있을 때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Px 값이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라는 얘기는 이때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사다리 넓이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위쪽 넓이가 K. 요게 또 얼마가 될까요? 그럼 2분의 K가 되겠죠. 높이는 또 1이니까 자, 끝났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K 값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이거 약분되는 거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확률도 구했고 K 값도 구했고 나중에 뭘 해야 되나요? 아, 둘 더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얼마였죠? 3분의 1 하고 4분의 1을 더하게 해주게 되면 12분의 3 더하기 4 해서 이렇게 되나요? 그럼 12분의 7 답을 하면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12분의 7. 자, 역시 연속 확률. 이쪽 파트 부분은 더 말할 게 없습니다. 넓이 이꼴 확률 이 개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주어진 그 직선 혹은 뭐 직사각형 이 모양 아래에서 이 넓이 구해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두려움 있는 항목이 아닌 거죠. 좀 자신감을 갖고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도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좀 긴장되는데 어떤 게 나왔을까요? 자, 정규분포가 나왔습니다. XY 두 정규분포가 나와 있는데 평균이 좀 다릅니다. 오, 표준 편차도 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뭐 두 개 그리면 되죠. 정규분포. 높이가 똑같은 건 아닌데. 자, 어쨌든 하나는 50인 거고요. 하나는 65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K보다 클 확률인데 확률이 무지 작습니다. 그럼 K보다 클 확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똑같은 K 값인데 이번에는 작다가 돼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K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거군요. 그러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결과들이 같아야 되는데, 자, 그 숫자를 한번 보죠. 뭐 이쪽이 0.1056이다. 그러면 여기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0.5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죠? 46에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4가 되는 건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0.3944가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켜놨을 때 K-50 여기는 표준 편차가 얼마였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자, 3944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1.25군요. 1.25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자, 오른쪽 부분에서는 또 표준 편차가 2시그마군요. 2시그마 분의 K-65 한 이 부분은 또 마이너스 1.25 이렇게 처리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두 식에서 이제 K 값을 좀 정리하면 되겠군요. 자, K는 50 더하기 1.25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겠고, 아래쪽에서 K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5 빼기가 됩니다. 1.5가 2배 되는 거죠. 그럼 2.5가 되겠습니까? 2.5 시그마 이렇게 처리됐네요. 됐습니까? 결과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50 더하기 1.25 시그마는 이꼴 65 마이너스 2.5 시그마. 됐습니까? 자, 이항시키니까 3.75 시그마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계산하면 15가 되겠고, 와,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3.75, 375로 해주고 동그라미에서 1500가가 되겠습니까? 약분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겠네요. 5로 약분하면 5, 7, 35, 5, 5, 25, 5, 35 처리가 됐고, 또 5로 약분을 하게 됐습니까? 그냥 나눠버릴까요? 약분 한번 더 해야죠 뭐. 5, 1은 5, 5, 5, 25, 5, 6, 30 됐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 없었군요. 그럼 4가 되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다시 한번 확인요. 표준 편차 4 구했고요. K도 구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K 구하러 갑시다. 어느 쪽 갈까요? 아래쪽 거 갈까요? K 값은 65에서 4를 대입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2.5 곱하기 4? 5, 4, 20에 2, 50, 10이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5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55도 나왔고
자, 55도 나왔고 4도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제 59라고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석하는 부분이 좀 살짝 좀 어려운 과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프가 두 종류, x, y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표시해야 되는데 이 k 값은 공교롭게도 같은 숫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이 작은 걸 보고 이제 모양을 판단해서 이쪽 부분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확률이 또 같은 개념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각각 계산했을 때 z값들이 같아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연립방 정식을 열심히 푼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함수 정규분포 이루는 두 개의 함수가 나와 있어서 좀 살짝 복잡한 유형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뜻을 좀 메모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좀 잘 풀 수 있다 라는 그런 결론이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기회가 되는 그런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우선 잘 이해돼야 되는데 제가 한 설명이 좀 전달이 좀 잘 됐습니까? 잘 되길 바라면서 20번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해설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